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자 수양론의 탈불교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발 체인론과 그 의미의 축소가 되겠고요. 이것은 미발에서의 천리 체인의 시도를 하다가 이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언급되었듯이 도남학 또는 도남학파의 흐름은 양시, 나종원, 이통, 주자로 이어지며 그 종지는 미발 기상의 체험, 구중, 천리 체인 등입니다. 유학자들의 학파가 여럿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듯이 도남학파도 있고요. 전 시간에도 언급되었는데 호상학파도 있습니다. 주자는 이 도남학파의 계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주자의 문장입니다. 이연평 선생이 나 예장을 따라 배움에 강독과 암종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종일토록 바르게 앉아 위좌인데요. 위태로울 위자인데 바를 위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르게 앉아 희로애락이 바라기 이전의 기상이 어떠한지 체험하며 이른바 중을 구하고자 하였다. 구중, 여기서 기상의 체험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중을 구한다, 구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이 오래되면 천하의 큰 근본이 대본, 천하지 대본 중이죠. 미발이고요. 진실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학문의 길은 말이 많음에 있는 게 아니니 단지 묵묵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여 천리를 체인하라. 묵좌, 징심, 체인, 천리라는 말입니다. 만약 비록 한 오라기의 사역이 드러남을 볼지라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여기에 힘을 씀이 오래되면 거의 점점 밝아지고, 즉 천리에 대해 밝아지고 학문함에 힘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기상의 체험, 구중, 그리고 천리체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미발에는 두 의미가 있습니다. 미발의 마음과 미발의 본성이라는 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미발심과 미발성을 의미할 수 있고요. 중은 미발을 가리키므로 역시 미발마음과 미발본성, 즉 미발마음이 미발기상이고 미발본성이 천리인데요. 이것을 중이 함께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중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물음이지요. 위 인용문에서 미발기상을 체인하고 중을 구한다 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이 동호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면 중은 미발 본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미발 기상을 체인하고 중을 구한다 했을 때 이 중이 미발 기상을 의미하는 낱말이냐 아니냐. 미발 기상을 의미한다면 이 두 구절이
동호반복적 구절이 되니까 중은 미발기상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중은 미발본성, 즉 천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자는 초기에 중을 미발본성으로 보고 마음에서 중을 구하려고 했으나 후기에 이러한 구중, 즉 미발본성을 구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결국 초기에는 중을 천리로 보고 후기에는 미발기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점이 좀 전에 읽었던 문장 중에서 여기 목자, 징심, 체인, 천리라고 해서 천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천리는 중을 구한다 할 때 이 중이 의미하는 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중을 주자가 천리로 보았다가 나중에는 미발심 또는 미발심의 기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자의 미발체인 실패의 경험에 대해 주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현의 말씀에 이른바 미발지중 적연부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일상에서의 마음의 흐름을 이발이라고 하고 잠시 멈춰 사물과 접하지 않는 순간, 고요하게 앉아있는 순간을 미발의 때라고 하겠습니까? 시험삼아 이런 식으로 구해보았는데 모든 것이 사라져 지각이 없는 가운데 삿된 어둠이 가득 차서 텅 비어 천리에 밝은 채로 사물에 응대하는 본체가 아닌 것 같았고, 기미의 순간에 작은 조짐의 순간에 하나의 지각이 있게 되어 곧 이발로 되니 적연, 적막함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자가 미발지중 적연부동을 특정한 순간의 마음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본성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발지중 적연부동이 특정한 순간의 마음, 미발심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것은 미발성, 미발의 본성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자를 통해 본성을 시험삼아 구해보려고 했을 때 마음이 민연무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지각이 없음 상태와 이발 상태, 마음이 이미 발생한 상태를 오갔다는 것은 미발에서는 혼침에 빠져들었고 천리체인을 의욕하는 순간에는 이발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자는 이런 경험 이후 한편으로 불교의 좌선이 혼침, 어둡게 가라앉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다른 한편으로는 천리체인은 체험적 인식은 그 자체로 이발이어서 미발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미발 공부의 의미를 축소하고 제안합니다. 주자가 미발에서 천리를 체인할 가능성을 부정하고 미발 기상을 체인할 가능성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은 그가 양시 구중과 이통의 구중을 구별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문답인데요. 물음,
연평 선생님께서는 왜 희로애락이 발하기 이전을 체험하여 이른바 중을 구하고자 하셨습니까? 주자의 답변, 다만 기상을 보고자 하셨을 따름이지요. 진후의 물음, 마음을 잡아 지킴을 충분히 오래 하면 미발대의 기상을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주자 답변, 연평의 취지는 바로 이 뜻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의 취지는 미발의 기상을 보려고 한 것이 연평의 구중의 의미였다는 해설이네요. 주자는 이전에는 이통 선생이 천리를 체인하라고 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여기서는 이통 선생이 단지 미발 기상만을 체인하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중에 대한 주자의 이해가 전기에는 천리였다가 후기에는 기상으로 바뀌었음을 알려줍니다. 전기에는 천리를 구하는 것이 구중으로 보았다가 후기에는 기상을 구하는 것을 구중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주자는 미발 기상만을 줄곧 체인하는 것은 불교적 수행과 유사하다고 보고 미발 기상 체인의 의미도 축소하고 이발 찰식법을 제시합니다. 이발심을 관찰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발 찰식론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다가 나중에는 그 의미를 쇠학론을 위한 의미를 축소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발 찰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스승인 연평이 주자 나이 35세에 운명한 후 주자는 호상학자인 장식등과 교류하며 이발의 관찰인식이라는 새로운 수양법을 공부합니다. 이를 통해 주자는 37세에 본성은 본체이고 마음은 작용임과 본성은 미발이고 마음은 이발임이라는 중화 구소를 수립합니다. 중과 화에 대한 낡은 설명, 그래서 중이 본체이고 본성이고 미발이다. 그리고 마음이 작용이고 이발이고 그것이 화이다 라고 보는 견해를 수립한 것이네요. 이발 찰식의 수양론은 본성이 본체이고 마음이 작용이라는 전제하에 양심에 쌓인 선한 생각, 작용으로서의 마음을 관찰 인식함으로써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려는 수양론인데 이에 대해 호상학파의 호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제선왕이 소를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니 이것이 양심의 싹인데 이익에 대한 욕심의 틈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다. 욕심의 틈 사이로 드러난 것이다. 하나라도 보게 되면 이를 붙잡아 보존하고 보존하여 함양하고 함양해서 확충하는데 큰 것에 이르러 큼이 그지없으면 하늘과 같다. 이 마음, 양심은 사람에게 있는데 그 발현의 단서는 같지 않으니 이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품, 본성이 본체이고 마음이 작용이라는 견해, 성체, 심용에 근거한 수양론이 주자의
중화 구설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취심용이라는 것은 본성이 본체이고 마음이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본체인 본성이 작용인 마음과 함께 있어서 작용인 마음을 관찰하고 보존하는 것이 곧 본체인 본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주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작용과 본체의 공존에 대해 주자는 호봉, 호경의 제자였던 장시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호우봉일 것이에요. 호자가 둘이 아니고 두 번째는 오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천하는 온통 단지 하나의 자연적 틀이라는 살아있는 것, 천기 활물이 흘러가며 작용하여 유행, 발용하여 잠시도 쉬지 않을 뿐입니다. 이발한 것에 근거하여 그 미발한 것을 가리키면 이발한 것은 인심이고 미발한 것은 모두 성품이니 그 어떤 것도 이발한 인심 중에 그 어느 것도 성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찌 인심밖에 따로 그 어떤 것인 성품이 있어서 한때에 국한되고 한 곳에 구애되어서 성품이라 불리겠습니까? 저 일용, 즉 일상 사이에 뒤섞여 하나인 본체는 뒤섞여 하나인 본체, 이 말은 작용과 본체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작용과 뒤섞여 하나인 본체는 시냇물의 흐름이 쉬지 않은 것 같고 하늘의 운행의 다하지 않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잠깐 더 언급해 볼까요? 그렇다면 본체와 작용이 섞여 있다면 마음의 관찰과 보존은 곧 본성의 관찰과 보존에 해당하는 셈이 되네요. 마음의 관찰적 인식, 그것이 곧 본성의 관찰적 인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이 섞여 있으니까요. 이런 견해의 배경은 곧 찰식론의 존재론적 근거는 최용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본체와 작용이 하나의 근원을 갖는다. 또는 본체와 작용이 근원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자의 채용론은 정의천의 채용론을 따른 것입니다. 주자는 정의천을 따라 채용의 관계가 은미함과 드러남의 관계로서 은미함과 드러남이 서로를 보유하고 서로를 구비하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은미한 것은 숨어 있는 것, 그것이 본체라는 것이고요. 드러난 것은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이 서로를 보유하고 서로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자의 문장입니다. 체와 용은 하나의 근원을 가지니 체는 비록 흔적이 없으나 그 속에 이미 용이 보유되어 있다. 드러남과 음미함은 간극이 없으니 드러남 중에는 음미함이 구비되어 있다. 천지가 생기기 전에 만물의 이치가 이미
본체 중에 구비되어 있었으니 이것이 곧 본체 안에 작용이 보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천지가 세워지고 나서도 그 이치가 천재 안에 존재하니 이것이 곧 드러남 속에 은미함이 보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는 드러난 것 속에 은미한 것이 보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형 이론, 체와 용이 근원에서 하나라는 관점에서는 작용의 찰식과 보존이 본성의 함양과 다르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작용 안에 본체가 들어있으니까 작용의 찰식과 보존이 곧 본체의 찰식과 보존이고 그것은 곧 본체인 본성의 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형 이론론을 취한 상태에서 주자는 이발찰식이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칭찬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칭찬하는데요. 주자는 이발찰식이 매우 용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그가 이발찰식의 폐해나 한계를 경험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 찰식의 용이성을 주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본체와 작용, 정밀함과 조잡함, 움직임과 고요함, 근본과 말단이 밝아서 그래서 본체가 정밀한 것이고 고요한 것이고 근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작용은 조잡한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말단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근본과 말단이 밝아서 한 터럭의 틈새도 없고 여기서 밝다는 글쎄요. 서로에게 밝다 그런 뜻으로 보이네요. 본체가 작용에 대해 작용이 본체에 대해서 밝다 또는 트여 있다. 밝다, 트여 있다 이런 의미로 읽혀지고요. 그래서 한 터럭의 틈새도 없고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것 등 닿는 곳마다 밝습니다. 글쎄요. 주자 자신에게 밝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통연, 낭연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자 자신에게 밝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본체와 작용 사이에 서로 트여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보존한다는 것은 이것, 즉 한 터럭의 틈새도 없는 본체와 작용을 보존하는 것일 뿐이고 함양한다는 것도 이것을 함양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드시 일삼음이 이때 예상하지 말고 무정 그랬는데요. 무자는 하지 말을 무자이고요. 정은 바를 정자지만 예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정, 예상하지 마라, 예측하지 말라. 마음을 잊지 말되 조장하지도 말라. 물망, 물조장. 이것도 하지 말을 물이에요. 잊지도 말고 망각하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어느 정도 안배하였으므로 마음을 편히 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이 이르자 배가 떠서 밧줄 풀고 키를 바로잡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을 얻었음을 깨닫습니다. 어찌 쉽지 아니한가요?
명도의 정명도의 정의천의 친형인데요. 한 살 차이의 형인데요. 정명도의 이른바 털억만한 힘도 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진실로 허무맹랑한 말이 아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종전에는 어느 정도 안배하였으므로 마음을 편히 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안배하다. 본체는 이것이고 작용은 저것이고 해서 본체와 작용을 별도로 배정하거나 배치하거나 하여서 마음을 본체에 두어야 할지 작용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체와 작용에 섞여 있어서 혼연일체라고 하면 작용의 관찰이 곧 본체의 관찰이고 작용의 보존이 곧 본체의 함양이 되니까 이제 수양 공부가 수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제 주자가 이발찰식의 폐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상, 마음 상태, 기분 상태, 기운 상태의 급박함을 이발찰식을 시도할 때 느끼게 됩니다. 주자가 찰식법의 폐해로 드는 것은 기상이 급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급박해지는 이유는 심중과 조화를 지극하게 하지 않고 치중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천하지 대본이요 화야하지 않은 천하지 달돈이라. 그 다음 문장이 치중화면 천지위원이고 만물유건이니라. 중과 화를 지극하게 하면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육성되느니라. 그때에 나오는 치중화입니다. 이 치중화를 하지 않고 단지 심중과 조화, 중과 화를 찾아보려고만 했기 때문에 마음이 기상이 급박해졌다는 것입니다. 주자의 문장인데요. 장경부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일전의 편지에서 개진한 소견은 단지 흐리멍덩하게 본 큰 대본과 큰 근본, 즉 대본과 보편적인 길, 달도의 그림자를 옳다고 고집하고 치중화라는 한 구절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누차 인을 구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일러주신 까닭에 뒤늦게 지금까지 공부에 착수할 곳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근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단한 기상을 보았을 뿐인데, 기상을 보았는데 요즘에는 단지 큰 변화에 내몰려서 마치 큰 파도에 휩싸인 채 잠시도 정박할 데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저희 소견이 줄곧 이와 같기 때문에 사물을 응접할 때에도 단지 거친 용맹함과 사나운 과감함이 이전보다 배증했지만 너그러운 여유와 온화한 용모의 기상은 터럭만큼도 없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그 연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야 엄청 큰 변화 속에서 제 스스로가 편안한 집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이 편안한 집이 제가 심신을 편히 하고 천명을 세우며 지각을 주재하는 곳이며 큰 근본, 대본을 세우고 보편적 길, 달도를 행하는 것의 요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애매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차 인을 구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일러주신 까닭에 뒤늦게 지금까지 공부에 척살 곳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을 구한다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이거는 구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구중이 미발의 기상을 구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말한 이는 본체이고 본성이니까 미발의 기상은 아닌데요. 그럼 이때 인을 구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여야 하는가? 이것을 주자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편안한 집 안택을 가져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고, 이 안택 속에서 대번과 달도를 행함의 요점이 된다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번을 세운다. 미발을 세우는 것이고요. 달도를 행한다. 이거는 이발을 행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온유한 기상의 증대를 위해서는 미발, 편안한 집을 함양하는 것을 일상 공부로 삼아야 한다. 이때 이 편안한 집이 미발인데 미발 중에서도 여기서 인을 구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미발성의 함양을 강조한 셈이네요. 예, 여기까지 일단락 짓고요. 예, 이 선함양 후 철식론이 또 다른 변화된 수양론의 모습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